신림동 흉기 살인 사건 그 범인 조선 그제 신상이 공개됐지만 비난이 빗발쳤죠. 저 신상 공개된 사진이 뭐 최신 거냐? 그리고 CCTV 얼굴 뭐 최근 거냐? 알아볼 수도 없겠다 해서 그래서 그걸 의식해서일까요? 오늘 검찰로 송치될 때 조선의 모습이 어떻게 공개됐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계획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홍콩 묻지마 살인 검색하신 거 맞나요? 왜 검색하셨습니까? 범행에 참고하려고 하신 거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바로 저 얼굴입니다. 저게 지금 현재 이 순간 33살 조선 신림동 흉기 살인 사건의 범인 피의자 조선의 지금 얼굴이에요.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우리가 예상했던 거, 예전에 많이 봤던 거 모자 푹 눌러 쓰고 마스크 이거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신상 공개 결정이 나오고 그때 증명사진 나오고 제가 그날 여기 있었는데 CCTV 얼굴 나오는 걸 보고 아, 또 저렇게밖에 못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아마 혹시 어제 이 조선의 얼굴을 저렇게 검찰로 송치될 때 얼굴 보고 아, 경찰이 그러면 저 다 벗겼나 보다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아닙니다. 아, 그게요? 그건 못해요. 지금 현행법상 못하고 본인이 마스크 쓰고 모자 눌렀으면 그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건 말 그대로 조선이 그냥 본인이 얼굴 공개하겠다고 해서 저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어제 뭐 취재진들의 질문에 미리 준비하고 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딱 한마디만 하고 그 뒤에 뭐 홍콩 뭐 묻지마 살인 검색한 게 맞냐 뭐 여러 가지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어허. 1분 만에 이제 경찰서를 떠났는데 네. 아마도 뭐 조선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인의 범행에 별로 후회가 없기 때문에 저러는 것이 아닌가. 정말 본인의 행동이 부끄럽고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하면 얼굴을 보통 가리고 나오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본인이 할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기자들이 원하는 대답 죄송합니다 하나만 남겨 저렇게 후속죄 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러면 백성 변호사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찰이 아, 지금 조선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아. 네 거 공개했는데 네 신상 공개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의 사진이냐 하면서 비난 여론이 빗발치니까 야, 미안한데 모자랑 마스크 벗자 이렇게 했다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싫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아, 그렇군요. 근데 본인이 저렇게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온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을 겁니다. 경찰이 무슨 회유나 설득했다 그런 게 아니랍니다. 진짜 그냥 조선이 뭔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후회가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 판단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저렇게 민낯을 다 공개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사가 거듭될수록 그리고 이제 검찰로 송치되면 더 수사가 더 깊숙이 들어갈 텐데 계획범죄 정황이 더더욱 드러나고 있다면서요, 장유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조선이 범행에 이르기 한 달 전에 검색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홍콩 묻지마 살인이었습니다. 이게 불특정 다수를 많은 행인이 다니는 곳에서 살인을 저지른 홍콩에서 있었던 살인 사건이죠. 그 당시에도 쇼핑몰에서 2명의 20대 여성이 사망을 했는데요. 세상에.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했다는 점 이외에도 여러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금요일 오후에 범행이 발생했다는 점, 요일이 동일하고요. 아, 이게 홍콩 사건인가 봐요, 저 장면이. 그렇습니다. 아. 같은 요일을 의도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되는 부분도 있고 피해자들이 쓰러진 이후에도 흉기를 휘둘렀다는 또 다른 공통점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이 홍콩 사건이나 조선 같은 경우에도 범행 직전에야 흉기를 구입했거든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사하고 흡사한 그런 이유로 이걸 모방범죄 삼아 이번 사건에 이른 게 아닌가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소름이 끼칩니다. 그런데 알아봤더니 수사를 해봤더니 조선 더 수상한 뭔가 검색 기록이 있다면서요, 전혜연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조선이 검색한 단어 중에는요, 정신병원과 관련된 단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정신병원 강제 입원, 탈출, 입원비 이런 단어도 조선이 검색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홍콩의 묻지마 살인 사건하고 또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그 홍콩 사건의 범인의 경우에도 정신과 병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조선이 교사 과정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 내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10년 정도의 의료 기록상으로는 정신질환과 관련된 치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혹시 모방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수사가
진행될수록 실체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백성문 변호사님 이제 네. 검찰로 송치가 돼서 검찰 수사가 더 이제 진전될 텐데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뭘 더 집중적으로 캐물어야 될까요? 일단 중앙지검에서 특별팀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검사 4명을 투입을 하는데 지금 뭐 사실 범죄는 다 드러난 상황이잖아요. 네. 일단 죄명만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뭐 안타깝게 피해자 한 분이 사망했기 때문에 살인죄, 그리고 또 사람을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흉기를 휘둘렀기 때문에 살인 미수, 그리고 절도는 뭐지 이러실 텐데 절도는 흉기를 마트에서 훔쳐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절도고요. 사기는 또 사기는 또 뭐예요 진짜? 택시비를 안 냈어요. 아하. 금천구에서 자기 이제 할머니 집에서 나와서 금천구 신림역으로 오는 과정에서 택시비를 안 내고 그리고 내렸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무전취식과 유사하다고 해서 이제 사기죄가 되는데 네. 일단 검찰에서 가장 주의해서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건 어떤 방식으로 정확하게 범행 계획을 세워서 범행에 이르게 됐는지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전혜연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신과 강제 입원 이런 걸 찾았다는 건 아마 본인이 나중에 검거가 돼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충분히 그건 추정이 가능합니다. 모방범의 그 여러 가지 검색 기록일 수도 있지만 또 우울증 앓고 있다는 얘기를 먼저 던졌다라는 건 심신미약은 감형이 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진술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많은 준비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계획 전 과정을 하나하나 잘 뜯어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구체적인 범행 동기까지 그래서 또 사회적 불안까지 고려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도 더 철저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특수팀까지 특별팀까지 꾸린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더더욱 조선이란 인간이 이 와중에도 치밀하잖아요. 뭔가 형량을 줄여볼 요량으로 지금 뭔가 머리를 쓴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지금 검찰이 거기에 넘어갈 경찰과 검찰이 거기에 넘어갈 팀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일면식도 없는 선량한 시민들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서 안타깝게도 한 분이 희생되고 세 분이 심하게 다쳤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요 추모와 애도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막 일고 있는데 세상 이 와중에 어떻게 하재근 평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지금 인터넷에 어떤 사연이 올라와서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연이 뭐냐면 신림동 흉기난동 현장 인근에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돼 있거든요. 네. 그 공간에 어느 60대 정도로 추정되는 남성이 성금함이라고 하면서 상자를 저렇게 가져다 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성은 피해자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유족들하고도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데없이 성금함이라고 갖다 놔서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저 성금함을 치웠다고 합니다. 치웠는데 그 남성이 다시 갖다 놨다는 거예요. 다시 갖다 놓으면서 저기다가 처음에는 성금함이라고 썼잖아요. 나중에는 유족들한테 전달한다고도 추가해서 또 썼다고 합니다. 저기 써있네요. 유족 전달이라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기 속아서 저기에 실제로 성금을 낸 시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너무 황당한 상황인데 그 네친들이 공분하고 있고 경찰이 저 남성을 상대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진짜 이거 뭡니까? 지금 저 사진 속에 있던 저 사람이에요. 일단은 저 사람이 글쎄요 뭐 행색이 좀 남루한 걸로 봐서는 그냥 구걸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나름대로 자기가 나쁜 마음을 먹고 슬쩍 종이 상자로 모금함, 성금함이라고 쓴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아무리 궁해도 그렇지 이게 할 짓이 이게 사람으로 할 짓입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게다가 그 자리에 또 유족들도 있었던 것으로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이 글 작성자에 따르면 유족들이 오열하면서 이 성금함을 걷어차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를 접한 누리꾼 역시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남의 죽음으로 어떻게 돈을 벌 생각을 할 수가 있나? 악마도 울고 갈 정도다. 유족을 두 번 울리는 파렴치한 행위다. 이거는 고인 모독죄로 처벌해야 되지 않나? 라면서 공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아무리 해도 어떻게 인간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남의 슬픔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거 그냥 분통 터지는 차원 말고 장유미 변호사님 네. 혹시 이 사람 처벌할 수는 없어요? 처벌할 수 있어 보입니다. 사기죄가 적용 가능해 보이는데요.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차고에 빠뜨려서 금전적인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벌하는 겁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추모의 마음을 담는다고 사람들을 기망해서 속인 다음에 그 차고에 빠진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내게 했습니다. 그 돈의 최종 귀착지는 본인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요건이 해당한다고 수사기관이 본다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해 보입니다. 진짜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가 어렵다고 이런 남의 아픔과 슬픔을 이렇게 악용해가지고 이런 짓을 해야겠습니까? 이거 인간이 사람이 할 짓이에요. 정말 처벌 내려진다면 진짜 따끔한 처벌 내려지길 좀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